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혜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제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각각 피고인과 증인으로 9개월 만에 만난 건데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이 있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별건으로 따로 이미 재판을 받아서 1심이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김건희 여사는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로 278일 만에 부부가 상봉을 한 것입니다. 네. 어제 재판에는 카메라가 들어가지 않아서 들어가 있었던 기자들과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서 상황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이 되면서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들어갈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눈을 떼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증인신문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살짝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좀 힘없는 목소리에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정도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라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법정이 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모습은 이 기자들이 스케치한 모습이긴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좀 재임 때와는 많이 달랐다고 하던데 양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대통령으로 재임 시절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나은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재판에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머리카락도 세웠고 아무래도 이제 수의를 입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장에 이제 수영 번호가 달려 있는 명찰을 폐용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뒤로 머리를 묶은 모습이고 또 이제 제대로 이제 관리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이제 아무리 전직 대통령 부부라고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이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는 것이 국민들에게 많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특검이 준비한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편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법정에서 이 증언을 거부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제 민준기 특검팀에서는 40여 개의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모두 김건희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부부가 공모를 했다라고 혐의점이 들어가 있는데 김 여사는 이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은 새로운 증언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기록대로 판단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김 여사는 같은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런 재판 결과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이제 무죄 선고 받았는데요. 이제 명태균 씨로부터 이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지만 독점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되었는데 김건희 씨 1심 판결과 이제 이번 재판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항소심 판결이나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도 관련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탈출 엿새 만인 어제 동물원 인근 야산에서 발견이 됐지만 포위망을 뚫고 다시 달아났습니다. 이 늑구를 다시 동물원으로 돌려보내는 이 과정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일단 수색 당국에서는 동물원 방향 한 6km까지 수색을 하다가 어제 발견이 된 곳은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네. 새벽 6시경에는 늑구에 한 150m까지 접근을 했는데요. 수의사가 마취총을 쐈지만 이게 빗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늑구가 한 3-4m 정도의 옹벽을 단숨에 뛰어넘어서 경찰 60여 명이 포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뚫고 도망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마취총 같은 경우에는요, 엽총과 달리 그 유효 사거리가 20에서 한 30m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짧고 움직이고 있는 동물은 맞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늑구가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데도 사실 이제 포착된 곳도 굉장히 동물원 가까운 곳이었고 아직도 동물원 근처에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 늑대의 귀소 본능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제 늑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멀리 가게 되면 하루에 100km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체
능력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늑구는 이제 2024년 1월, 그러니까 2살밖에 안 된 이제 수컷 늑대거든요. 네. 그 월드 동물원에서 태어났는데 그 동물원 사파리 안에 이 늑구의 엄마, 아빠 그리고 수컷 동생도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소 본능이 아직 남아 있는 이 시기에 동물원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좀 더 시간이 지체되면 기소 본능을 잃어버려서 더 멀리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포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소방과 경찰의 대응이 좀 미흡해서 포획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 또 뭐 AI 사진들이 돌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이랬던 거죠? 일단 소방당국에서는요, 늑구가 탈출을 했을 때 늑구의 사진을 언론과 대전시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진이 AI로 합성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수색을 하면서 인력과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평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9일 새벽 1시 반경에도 늑구로 추정되는 물체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찾아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드론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늑구를 다시 놓치고 만 것이죠. 그리고 또 유기견 보호소 운영자가 별도로 본인이 암컷 늑대로서 한번 유인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늑대가 수컷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또 어제 찾았을 때도 수색 당국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신고로 찾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국에서의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늑구가 탈출한 대전동물원. 8년 전에는 퓨마가 탈출해서 사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탈출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해서 동물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동물원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동물원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대대적인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동물원 114개 전수조사를 했을 때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을 받은 곳이 50개가 넘었다고 해요. 실제 그리고 70점 이상을 받은 것도 거의 뭐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동물 복지 면에서는 정말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제 해외 선진국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동물원을 이제 동물이 가둬놓고 이제 마치 보는 대상이 아니라 동물이 원래 야생에서 살 수 있는 환경 그대로 야생 그대로의 환경을 재현하고 동물들이 그 자기 가족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필요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동물 복지의 면을 생각을 해서 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그 광진구 일대에 이제 얼룩말이 돌아다니는 영상이 공개가 돼서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늑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위험 동물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얼룩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동물들이 이렇게 탈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좀 어떤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동물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동물들이 탈출하는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2023년에 동물원 운영 방식을 기존에는 신고제였는데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뭐 안전 규정도 강화를 했지만 큰 효과는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단체에서 나온 입장은 동일한 사고가 자꾸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동물 전시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시스템의 한계와 무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양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물의 서식과 복지를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단순히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소비하는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늑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늑대 어린 늑대 아까 2살짜리 어린 늑대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인명사고가 혹시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법적 책임은 동물원에게 있는 거죠, 무조건. 뭐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동물원이 어쨌든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어쨌든 탈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근데 다만 이제 그 100% 다 책임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동물이 뭐 사람을 뭐 만약에 살해하거나 만약에 다치게 하는 것까지 예상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뭐 얼만큼 이걸 추적하고 포획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